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화면에서 만나봤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청운동 자택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과 변중석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비어있던 이 자택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합니다. 바로 정주영 회장의 손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집주인이 예. 할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소유주만 바뀐 의미는 같지는 않은데요. 그건 아니죠. 그야말로 현대가의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가의 승계 작업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58년도에 건축이 돼서 38년 동안 정주영 전 회장이 사셨던 곳이에요. 별세하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이걸 정몽준 회장한테 넘겨준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올해죠. 올해 2019년 3월 19일 날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에게 부회장에게 청운동 자택의 승계가 확정이 됐는데 예. 그게 바로 3일 전이었어요. 현대차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의선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3일 전에 건물을 넘겼다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현대가의 전통과 그다음에 권력을 승계한다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었다. 그것은 결국 정주영에서부터 이제 정의선으로까지 현대가의 권력이 승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청운동 자택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곳입니다. 이 낙산 꼭대기 단칸방에서 자수성가해서 이곳으로 옮긴 자리, 바로 이곳이 청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결국은 그 세 방을 얻었는데 그 한 달에 50전씩 주고 전 낙산 위에 이제 문간방 세 방을 하라고 그러는데 밥은 저녁에 그 방에다가 불을 떼야지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밥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침엔 찬밥을 먹고 저녁만 한 번 더운 밥 먹고 그때 나무 조그만 장작 한 단이 10전인가 했습니다. 아침 저녁 밥을 하면은 20전이 되니까 10전만 들여서 저녁 한 번만 하면 그냥 한 달에 300원이 남는 거죠. 1986년 정주영 명예회장의 목소리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주영 명예회장이 사주팔자도 안 믿었다는 분인데 어떻게 청운동에 터를 얻고 여기 풍수지를 좀 봤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집을 보게 되면 좋은 자리와 하는 게 사실은 뭐 다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이제 청운동 주택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뭐 정주영 회장이 살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가보시면 정말 실망하십니다. 가면 타일도 다 떨어져 있고요. 굉장히 이제 검소하게 지은 건물입니다. 예전에 1961년도에 이제 그때 건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청운동이 보면요. 배산임수 지역입니다. 뒤로는 인왕산이 있고 앞으로는 청계천이 있어요. 오랜만에 듣네요. 배산임수.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예. 옛날에 무학대사가 여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터라고 이야기를 했던 곳인데 또 여기 들어가 보면 굉장히 조용한 지역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터를 잡아서 사실 이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식구들이 북적북적 하면서 이제 사업을 했던 것이고 특히 자녀들을 함께 저기서도 식사도 하면서 사업도 구상을 하고 저기서부터 개동 사업까지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정말 저기 가보면 정주영 회장이 얼마나 검소하셨는지를 저 집에 가보시면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구정차장이 저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 그러니까 정말 꼭두 새벽부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청운동 자택에서는 이 부부만 산 것이 아니라 이제 살기는 뭐 부부만 살았지만 주변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또 아침 준비를 이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내인 변중석 여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들도 모여서 함께 이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예. 그 식사도 지금 이 손자인 정의선 부회장까지 함께 둘러 앉아서 지금 뭐 사진에 보면 이 정의선 부회장 어렸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굉장히 좀 중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어쨌든 정말로 아낀 손자가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좀 물려줬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도 손자를 아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정의선 이제 지금 부회장 그 전에도 밥상머리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자신을 낮추면서 남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본 예절을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소하게 사시면서 실제적으로 손자에게도 그걸 계속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고 끊임없이 가르쳤고 그걸 새벽 아침부터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가르쳤다고 하니까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받는 교육보다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의선 의장이나 정몽준 또 이런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정주영 명예회장의 삶이 그야말로 청렴하면서도 자녀들에게도 정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삶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운동의 변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주영 회장의 밥상머리 교육 그 끝에는 아들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출근길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새빵사를 할 때부터 들었던 습관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차가 오전인데 전차를 타고 댕겨 본 일이 없습니다. 오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이제 신발이 이제 다니까 신발에다는 이렇게 타야 가죽으로다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대서 신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뭐 굉장히 오래 신고 이랬죠.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건 뭐 익히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현정 의원님 아까 이 청운동 자택에서 개동 사업까지 걸어갔다고 했잖아요. 출근길에 그렇죠. 걸어 다니셨다고.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만 가까운 거리는 또 아니잖아요. 저게 한 2.6km 정도 됩니다. 아침에 걸으시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사실 아침에 뭐 딴 거 괜찮지만 겨울에 추울 때는 저 한 40분 걸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식들이 다 함께 또 이렇게 쫙 걷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길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저게 시작된 게 뭐냐면 그냥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라 전차비를 아끼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오전, 10전 그거 이제 아끼려고 사실 집에 불도 안 떼고 뭐 이런 걸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비롯됐고 현대가 커나가는 어떤 배경도 보면 바로 거기에 이제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전통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것인데 지금의 어떤 돌이켜보면 이 어려운 경제의 어떤 상황에서 정말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정신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예전 자료 찾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장차장 다시 오늘 얘기, 네. 지금 최근 얘기로 돌아볼게요. 그러면 네. 정의선 부회장이 물려받고 집주인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사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르게 꾸미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기에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고쳐서 그 정주영 기념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어떤 이 그룹 이 사장단 회의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으로. 그러니까 삼성에는 승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 한남동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기념관이나 아니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영빈관 시설로 바꾸겠다. 이제 이런 다양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새롭게 다시 주인을 맞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산실 청운동 자택 얘기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